2024년 어느 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중동 평화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일까? 전 세계 언론들이 던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48세 사우디 여성 외교관 레이안 아스마리, 그녀만이 이 놀라운 결정 뒤에 숨겨진 25년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1990년대 서울의 작은 하숙집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한 끼가 정말 국제 정치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리야드 왕궁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부국장 레이안 아스마리가 급히 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뛰고 있었어요. 4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렵한 그녀의 발걸음은 어젯밤 국왕의 긴급 호출을 받고 난 후 한순간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레이안, 내일 새벽 6시에 왕궁으로 오시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국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고 그 말 한마디에 레이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우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국제뉴스는 온통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사우디 국왕이 전격적으로 언급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과 언론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레이안은 왕궁 복도를 걸으며 25년 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환학생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23살이었던 그녀는 보수적인 사우디 사회에서 여성으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었죠. 해외 유학을 고집했고 특히 한국을 선택한 것은 주변의 많은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었어요. 국왕 폐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종의 안내로 들어선 집무실에서 국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레이안, 앉으시오. 오늘 우리가 내릴 결정은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국왕의 말을 들으며 레이안의 마음속으로 1990년대 초반 서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성장의 열기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인간적인 정서가 살아있던 시절이었어요. 폐하, 제가 한국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직접 살아본 경험, 그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던 기억들이죠. 레이안은 서울 관악구의 작은 하숙집을 기억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운영하던 그 집에서 그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처음 만났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던 밥상, 외국인 학생이라고 해서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던 따뜻한 마음씨. 할머니는 제가 이슬람교도라는 것을 알고도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와 소고기로만 반찬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지를요. 국왕은 레이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관심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폐하.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의 일이에요. 레이안은 그때의 충격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합의 모습을요.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던 날 그녀는 우연히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긴 줄을 서서 자신들의 금반지, 목걸이를 내놓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금시계를 꺼내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요. 레이안의 회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특히 사우디 출신인 레이안에게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던 중동 유학생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폐하.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시선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위로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기들은 오히려 레이한과 다른 중동 학생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들은 테러와 일반 이슬람 교도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하나,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국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레이안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과 집단을 구분할 줄 알고 선입견보다는 직접 경험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죠. 그때 레이안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명동 성당에서 열린 평화 기도회에 참석했던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했던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연대감,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레이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개인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이에요. 폐하, 제가 한국을 평생 잊을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 레이안의 아들 파이살이 심각한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파이살은 복잡한 수술이 필요했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려웠어요. 여러 나라를 알아봤지만 한국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운명적인 것을 느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요.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우던 레이안에게는 더욱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외교부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김순자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그때 70이 넘으신 할머니는 레이안과 파이사를 마치 가족처럼 맞아주셨어요. 병원 생활이 길어질 것을 걱정하던 레이안에게 할머니는 집 한 방을 내어주시며 아들과 함께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함께 다니시며 파이사를 돌봐주셨어요. 아랍어를 하나도 모르시면서도 파이살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실력과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파이살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레이안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수술비 걱정에 대한 병원 측의 배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비를 대폭 줄여주었어요.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는 퇴원하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완치 후 한국에서 돌아온 레이안은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고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폐하.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했어요. 하지만 사우디 사회에서 여성 외교관으로서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외교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외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심이 있었거든요. 2011년 아랍의 봄이 중동 전역을 휩쓸었을 때 레이안은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사우디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상세히 분석했어요. 한국의 민주화는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도 레이안은 한국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목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시작된 메르스가 한국으로 전파되었지만 한국은 놀라운 방역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2017년 카타르 봉쇄 사태는 걸프 지역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지역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외교 방식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폐하.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외교를 유지하더군요. 레이아는 한국이 북한과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려 노력하는 모습을 사우디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외교 노력은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과의 대립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외교 철학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당시 레이아는 외교부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재 외교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시기 레이아는 사우디 외교부 내에서 한국 전문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남성 동료들도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던 사람들도 결국 저의 분석과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 전문성의 바탕이 되었거든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에게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에너지 안보 문제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폐하. 한국은 어떤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석유 공급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 지향적 사고입니다. 레이아는 이 시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이 사우디 지도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은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이익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한국 외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레이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아들 파이살의 안부를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에게 전해달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레이하니가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레이아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국왕은 레이안의 긴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의지가 보였어요. 레이안,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확신이 섭니다. 한국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알겠어요. 국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 그리고 진정한 형제애를 아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파트너입니다. 그날 오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사우디 국왕의 역사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중동 평화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한국의 균형 잡힌 외교와 평화 추구 의지가 이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국왕의 발언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평화의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것은 국제 정치 지형의 큰 변화를 의미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에너지 전환, 평화 구축, 그리고 상호 번영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레이아는 왕궁 정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25년 전 23살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던 그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한국 친구들의 진심 어린 우정,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 의료진, 그리고 평생에 걸쳐 쌓아온 두 나라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정말로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레이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들은 사우디의 결정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중동 평화의 열쇠를 쥐게 되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평화 외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레이아는 리야드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작은 경험이 두 나라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외교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아, 고마워.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사우디의 결정은 중동 정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